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드워킨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드워킨의 관점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느냐,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즉 합헌성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확인했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롤스 선생님의 견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롤스께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의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 원칙은 두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정의 원칙은 평등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들 각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두 번째 정의 원칙은 불평등을 정당화하기에 마련되어야 할 조건을 말합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차등의 원칙으로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타고난 사람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때 정도가 됩니다. 자, 다른 하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롤스 선생님께서는 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논의에 앞서 먼저 정의 원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자, 정의 원칙은 크게 두 원칙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평등 자유 원칙인데 이 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투표권이라든지 이러한 이 기본적인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을 한다는 것이죠.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같은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권리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보장을 하겠다. 이것이 평등 자유 원칙이고 두 번째 이제 정의 원칙은 다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두 번째 정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 하위 원칙이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즉 차등의 원칙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이 매우 탁월해서 그 재능으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받는 혜택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김연아 선수나 류현진 선수 같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탁월하여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이 탁월하여 누리게 되는 그 혜택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 원칙 중에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은 능력이 있으면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의의 원칙은 특히 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의 핵심이고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죠. 결국 롤스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 원칙을 통해서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인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의의 두 원칙을 바탕으로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여 발생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지요. 자, 만약 정의의 원칙이 온전히 마련되지 않으면 불운한 사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무죄의 배를 통해서 마련되는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본 이 정의의 원칙은 그 근본적인 의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관점에서 공정성은 자신의 자발적 선택과는 무관하게 선천적 혹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공정하지 않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선천적 우연이 열악하거나 그리고 사회적 우연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원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이 정의의 원리라는 장치를 통해서 정치적 영역에서 직면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정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권리는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즉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원리를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완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 두 번째 정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 하위 원칙인 차등의 원칙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탁월한 사람의 이 재능, 그로 인해서 누리는 그들의 혜택은 사회적 약자, 즉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즉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차등의 원칙은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의 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부합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실질적으로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사회적 영역에서 직면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초적 상황에서 즉 자신의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지 탁월한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우연의 여건 즉 자신의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할 것을 대비하여 그러한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약자라 할지라도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죠.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 정의의 두 원칙을 구성하는데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의의 두 원칙은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롤스라고 하는 분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을 통해서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권리를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요. 결국 평등한 자유 원칙은 정치적 영역에서 불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는 장치인 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의의 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개인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효율성 역시 확보할 수 있지요. 결국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은 사회적 영역에서 불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는 장치인 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개인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차등의 원칙은 경제적 영역에서 불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는 장치인 셈이지요. 자,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결국 롤스의 정의 원칙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 우연성으로 인한 불평등, 즉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것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는 합헌성이 아닌 정의의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나 정책이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 법이나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에 정의의 원칙에는 공유된 정의감이 수반됩니다. 즉 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동하려는 실질적인 욕구인 도덕감이 동반되지요. 결국 시민불복종 정당화의 토대는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둔 정의 원칙에 있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정의 원칙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법이나 정책이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법이나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그 정의 원칙을 롤스께서 강조한 이유는 앞서 결국 시민불복종을 정당하기 위한 근거로서 마련하기 위해서 정의 원칙을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이 정의 원칙은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정의감에. 이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드린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도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그 도덕적 감정은 특정한 개인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롤스는 이것을 공유된 정의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의 원칙은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데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정의의 원칙은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지지하고 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원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그런 도덕감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합리적 개인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감 이것 자체도 공유된 정의감이고 그리고 정의의 원칙 자체가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의의 원칙은 공유된 정의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정의의 원칙이 바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정의의 원칙은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의의 원칙은 공유된 정의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거부와는 다릅니다.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둔 정의 원칙을 근거로 의도적인 법 위반을 정당합니다. 즉, 시민불복종은 공적 정의관에 기반하여 의도적인 법 위반이 정당한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합니다. 반면 양심적 거부는 공적 정의관이 아닌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교리에 기반하여 자신이 의도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롤스 선생님은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적 거부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둔 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공유된 정의관, 이 공유된 정의가 즉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따르려는 도덕감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된 정의관이 바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한 신념이나 종교적 거리와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양심적 거부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양심적 거부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 혹은 개인의 종교적 교리를 기반으로 공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적 거부라고 하고, 양심적 거부는 상당 부분 공유된 정의관이 아니라 개인적 신념이나 개인의 종교적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그러한 도덕감과는 거리가 있죠. 자, 그래서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특히 저는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자, 정치적 행위는 두 측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다수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민 불복종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하는 측면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 불복종에 대한 그 정의로 잠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앞서서 우리 롤스께서 시민 불복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형시키기 위해 양심을 바탕으로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 바로 우리가 정의 원칙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즉, 정치적 행위는 정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치적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일단 다수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나 정책은 뭔가 문제가 있어, 정의롭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민 불복종을 지도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즉, 이 롤스가 시민 불복종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할 때 시민 불복종을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간주했는데, 이때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부정의함을 보여주는 측면과 더불어서 바로 이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법이나 정책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변형시키려고 하는 시도이다, 결국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롤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 전체가 시민 불복종 정당화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법이나 정책이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 어긋나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성이나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공직 입력 시험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혹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차등의 원칙을 경우에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반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오탄데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자, 그런데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게 드러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합니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나 유현진 선수처럼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때 정당화되지요. 자, 그런데 실제로 차등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정의의 원칙,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 것은 정의의 원칙 전체인가?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의의 원칙 중에서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할 경우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에는, 즉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이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어떤 법이나 정책이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즉 차등의 원칙에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결론은 확인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확인이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여성이나 흑인이라고 해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즉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나거나 혹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공직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즉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탁월한 사람의 재능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경우에만 그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탁월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정당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면,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면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현진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탁월한 재능으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지금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곤란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익관계에 따라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익관계에 따라서 전혀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지는 곤란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것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의 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과 평등한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만 차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합시다. 역시 여기서도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 이때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무조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침해의 정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만약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어느 수준에 불과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 원칙을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이 위반할 경우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만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법률이나 정책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야만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즉 어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미미한 수준의 부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긋나고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정의한 법 혹은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셈인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롤스 선생님은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이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그 원칙에 어긋나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성립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법률이나 정책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는 안 되고 그 침해의 정도가 명백하고 심각해야만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온전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분명히 어느 정도 미미한 수준의 침해이지만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면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인데, 그렇다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미한 수준의 어느 정도에 불과한 침해라면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